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사무소가 문을 연 지 2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후원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현장 활동가들의 헌신에 힘입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지난 한 해만 해도 전 세계에서 900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쳤는데요. 거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국경 없는 의사회 일원으로서 재정 지원 또 구호 활동과 인력 지원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일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이번 시간에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활동에서 한국의 위상과 앞으로 기대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또 분쟁이나 자연 재해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국제 공중 보건과 의료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원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남열 이사님.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전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과 일본 지부 이사를 맡고 있고 현직으로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외상외과를 하고 있는 김남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서원석 총장님. 예, 서원석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종구 선생님. 저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 장을 지내고 지금은 서울대 의대 교수면서 글로벌의학센터 이종국 글로벌의학센터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미 PD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문제 전문 그리고 분쟁 지역을 주로 취재하는 프리랜서 PD 김영미입니다. 네, 먼저 김남열 이사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아니고 국제적인 단체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무소가 생겼다. 2년 정도 됐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국경 없는 사회가 그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1971년이고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세계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28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거의 이제 막내둥이로 2년 전에 2012년에 한국 지부가 설립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그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무소가 생기기 전에도 한국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에 참여를 한 일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0년에 저는 참여를 하게 시작했었는데 사실은 2004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우리 저 내과 전재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케냐에 그 파견을 갔던 것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한국 지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일본 지부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파견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네, 그 전엔 일본 지부에 신청을 해서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를 했었군요. 네,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지부가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있다면서요? 예,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기금을 국경 없는 의사회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 경우에 그거를 모아서 일부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저희 주변에 필요한 국가에게 지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풍 때문에 필리핀이나 그다음에 미얀마, 그다음 하이티, 소말리아, 그다음에 현재 남수단 정도를 2013년하고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그게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디에 지원할 건 아직은 미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열 선생님께서는 분쟁 지역 활동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어디에서 활동해 보셨습니까? 최초에 파키스탄 지역하고 남수단 지역하고 그 정도 많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이정훈 선생님, 예, 지금 우리 국제 사회에서 말이죠, 분쟁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맞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죠, 그렇죠? 위험한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에서 특히 이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가고 계십니까? 그 유엔이 사실은 이제 분쟁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엔도 분쟁 지역에서 질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WHO와 함께 유엔에서도 이제 많은 질병을 다루고 있죠. 이 분쟁 지역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질병 중에는 뭐 다친 거 말고 난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난민. 예. 이 난민들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대규모로 정착을 뭐 수십만 명씩 정착을 하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대체적인 수인성 전염병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 뭐 콜레라. 장티푸스, 장티푸스, 이질 이런 이질. 이제 것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것이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방 접종을 적게 못 해가지고 생기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홍역이라든가 이런 질환들. 네.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생긴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이제 폴리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곧 전 세계에 퇴치를 막 앞두고 있는데 이제 분쟁 지역에서 다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아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제 퇴치를 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일부 이제 분쟁 지역에서 다시 이제 폴리오가 창궐합니다. 그래서 이 창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경을 폐쇄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어가는 이 질병을 이제 다루려면은 거의 뭐 퇴치 단계에 갔는데 갑자기 또 발병을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예방 접종을 해야 되고 뭐 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WHO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리아, 뭐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이제 폴리오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파키스탄이나 또 중국 접경 지역 뭐 이런 데서 생겨서 지금 우리나라 혹시 이제 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생겨서 지금 전 세계가 이걸 치료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지금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번에 이제 에볼라가 생겨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겹쳐가지고 지금 WHO가 이제 진이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 상태로군요. 서문석 총장님. 또 그런 뭐 감염성 질환 외에도 이 분쟁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외상 후 이제 스트레스 증후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상실을 겪고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네. 공포 상태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간과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재난 지역에 들어갈 때는 그런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를, 충격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잘 달래줘야 되죠. 네, 그렇군요. 참 이 분쟁 지역이 참 끊임없이 사고를 칩니다. 김영미 PD님께서는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맨날 분쟁 지역만 다 돌아다니세요, 그죠? 취재하시고. 제가 맨날 돌아다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조용하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시는군요. 네. 네. 근데 그 다니시다 보면 정말 고통받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분쟁 지역은 취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자신을 지키기도 되게 힘들고, 또 취재를 해도 자기 이름이나 그런 걸 절대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 뭐 반군이면 반군 이쪽에서 뭐 혹시나 자기를 저격하지 않을까, 이런 암살하지 않을까, 이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취재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그 이런 질병이 돌았을 때는 정말 어렵죠. 사실 총을 들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데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드리는 노력 중에는 총을 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있지만 이런 바이러스나 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연구진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알려진 바이러스들이 많은데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앓게 되는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고 앓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아프긴 아픈데 이게 왜 아픈지를 도대체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오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아무리 못 먹어도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우리 같은 이제 감기 바이러스 정도에 이제 죽기도 하고 많이 죽고,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 한국도 엄마들이 예방 접종비 좀 겁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쪽 나라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도 예방 접종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참 이 분쟁 지역에서는 구호 활동이 정말 필요할 텐데요, 김달윤 선생님. 정말 구호 활동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두 번의 경험에서 그 전쟁 지역, 그러니까 내전의 지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저희가 그 환자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네.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밖을 이제 병원 밖을 마음대로 이렇게 출입을 못 한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이슬람아바드에서 그 한구라고 하는 데까지를 한 400km 이렇게 차로 가면서 그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그 차량을 바꿔서 타고 저의 그 신분을 이렇게 숨겨가면서 가서 현지에 도착해서는 그 병원 컴플렉스 그 큰 병원 단지 안에서 제가 있는 그 2달 동안이면 2달 동안 밖을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제 환자 진료하고 환자 가족들하고 이제 접촉하고 하는 거고 밖에를 혹시나 나갈 수 있다라고는 굉장히 이제 아주 제한된 조건 그리고 제한된 그런 어떤 아주 그 엄격한 그 승인된 절차를 통해서만 이 밖을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좀 제한점이 많아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이런 구호 활동은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UN 기구라든가 WHO 뭐 여러 군데에서 유니세프 하는데 이런 데는 이제 이런 조직과 이제 이런 물자 이렇게 충분히 있죠. 근데 분쟁 지역을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서로 이제 이해가 상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가 못하죠. 이런 공식적인 조직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자원봉사 단체들이 가서 도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뭐 구조, 군안 뭐 이런 공식적인 뭐 정부가 나서서 뭐 파병을 하거나 또는 도와주는 이런 측면 이외에 이런 봉사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인종이나 국경이나 뭐 성별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어느 편 들지 아니하고 정말 환자 위주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제 구호 활동 실태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